2008년 여름 고등학생이었던 제보자는 한밤중에 도로 위에서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저녁. 저는 부푼 가슴을 안고 친구들을 따라 나섰어요.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 모임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아, 여기야? 오, 괜찮은데? 이곳은 승악산 아래 위치한 자그마한 쉼터였는데요. 산 근처라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아지트로 완전 제격인 장소였었죠. 저는 가방을 대충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벤치에 벌러덩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눈을 감으려는데 야, 운진아. 편의점 좀 갔다 와라. 아, 지금? 아, 나 혼자서? 아, 신고식 몰라? 에휴, 그럼 그렇지. 사실 친구들이 저를 초대했던 이유, 심부름꾼이 필요했었습니다. 짓궂네.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터덜터덜 걷는데 무서운데? 그냥 돌아가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지? 친구들이 야유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이 앞만 보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죠.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편의점은 무슨 가게 하나 연 곳이 없는 거예요. 아, 놀렸나 보다, 애들이. 그 순간 저 멀리 끝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건 택시 가등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산길에 뜬금없이 세워져 있는 택시는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죠. 마침 빈 차더라고요. 저는 냉큼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기사님, 혹시 근처에 편의점 문 연 데 아시나요? 그런데 기사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 기사님? 저를 그냥 빤히 쳐다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얼굴엔 긴 흉터 자국까지. 어깨가 살짝 움츠려들었죠. 한 번 더 부르자 기사님은 마지못한 듯 입을 여셨어요. 저쪽으로 가면 돼. 아, 저기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요? 걸어서 20분, 차로 5분. 이 어두운 산길을 또 20분이나? 안 돼. 더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탈게요. 저기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타. 찜찜했지만 얼른 다녀오고 싶은 마음에 바로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에 타고 보니 방금까지는 몰랐는데 운전석 뒤에 웬 여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웬 여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긴 생머리에 어깨가 드러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얼핏 봐도 정말 눈에 띄는 미녀였습니다. 아, 뭐야? 이미 손님이 있었잖아. 이럴 땐 보통 먼저 양해를 구할 법한데 기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만 잡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택시 안은 너무 적막해서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죠. 10분, 5분 걸린다 했잖아. 20분, 뭐야? 30분이 지나도 편의점에 도착하질 않는 거예요. 분명 5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저기 기사님, 편의점 아직 멀었나요?
문 닫힌 거 못 봤어?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편의점을 아예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았으면 아니 저한테 다른 편의점으로 더 갈지 말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그렇죠. 게다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으슥한 풍경. 택시는 점점 더 인적이 드문 어두운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이상하네. 이상해. 설마 이 아저씨 납치범 아니야? 이대로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주머니로 슬며시 손을 가져가는데 제 팔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제가 마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머릿속이 정말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득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은 그 여자. 뭐야? 저보다 먼저 택시에 타고 있었잖아요. 뭔가 이 택시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룸미러로 슬쩍 뒤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여자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여자의 눈빛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어찌나 간절하게 쳐다보는지 저한테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납치범인가? 겁은 났지만 남자인 내가 나서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뒤에 앉으신 분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순간 기사님이 살짝 멈칫했어요. 이거 진짜 뭐가 있나? 뭐가 이상한데?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건지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의심이 커져만 갔죠. 그런데 그때 아주 작지만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여자가 기사님의 눈치를 보다가 겨우 저를 부른 것 같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긴장했지만 일부러 더 크게 대답을 했죠. 가덕도 연대봉으로 가주세요. 제발. 억지로 쥐어짜낸 여자의 목소리는 처절하고 안쓰러웠죠. 하지만 기사님은 그 애절한 요청을 무시한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기사 아저씨, 저 여자분이 가덕도 연대봉으로 가자는데요? 그러자 기사님이 막 화가 난 것처럼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변해가는 거예요. 납치범이 맞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기사 아저씨, 저 여자가 가덕도 연대봉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그제서야 기사님이 다급히 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내비게이션으로 가덕도 연대봉을 검색했어요. 여기 맞아? 고개를 작게 끄덕이더라고요. 네, 저쪽이 맞대요. 택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그런데 시속 80, 100, 120, 150km. 너무 깜깜한 도로 위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복되는 거 아닌가 아찔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기사님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눈빛이 얼마나 비장했던지 괜히 잘못 말을 걸었다가는 큰일 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깜짝이야.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안 가.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소름 돋아 안 가. 미치겠네. 내비가 고장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사님? 아까부터 우리 계속 같은 길만 뱅뱅 돌고 있다고. 아저씨, 저 꼭 가야 돼요.
택시 안을 가득 채우는 여자의 간절한 목소리. 그때부터 저희는 여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목적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려서 진흙 가득한 산길에 도착했을 때 뭐야, 왜 이래? 갑자기 택시의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차 키를 계속 다시 돌려봤지만 차가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기사님이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겁니다. 도착 못하면 어떡하지? 택시가 멈춘 곳은 바로 산 중턱. 주변에 나무와 수풀이 가득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 방향이 아닌가? 답답한 마음에 슬며시 여자를 쳐다봤는데 왜? 뒷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렸어? 분명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여자가 정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사님, 그 여자분 어디 간 거죠? 기사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여자 없어진 거 확실하지? 여자가 사라진 게 맞냐고, 정말 맞냐고 몇 번이나 묻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리곤 목적지가 여기였나 보다. 대체 무슨 말이지? 뭔 일이야? 의아해하는 저를 향해 기사님은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택시 기사라면 택시를 운행할 때 꼭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 아닌 것은 절대 태우면 안 된다. 귀신 태우지 말라고. 둘째, 만약 사람이 아닌 것을 태웠다면 꼭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한다. 와. 그러니까 기사님의 말은 지금까지 뒷좌석에 있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사님이 왜 그렇게 비장하게 사활을 걸고 운전했는지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됐죠.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여자는 왜 여기로 오자고 한 거죠? 그 순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고 났다. 떨어졌나? 사고 났다. 아니야. 뭐야? 무언가 묵직한 것이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체를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차 위에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목에 끊어진 밧줄이 감겨있는 시신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본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 거기 왜 떨어져? 꼭 그곳에 가야만 하다던 택시 안의 여자. 자기 몸을 찾으러 왔던 죽은 영혼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사연은요. 서울 성동구에 살고 계신 이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심괴의 찐 애청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본 회담. 나올 때 됐어. 일본 회담 나올 때 됐어. 예. 자, 인형. 이건 바로 코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목각 장식품인데요. 일본 여행 가면 맞아.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 통에 이쑤시개 들어있고. 요만하게 조그만 거. 그런데 정우 씨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이 코키시에 얽힌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정우 씨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2017년 제가 무려 삼수를 마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정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합격 기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이라도 갈까? 좋지? 언제 준비했어, 여보?
몇 박 며칠이야? 5박. 제 합격 기념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여행 갈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완전 아내 바보 그 자체였거든요. 본심이 좋군요. 예. 다정하시다. 이번 여행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엄마를 위해 가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도톤보리에서 사진도 찍고 철판 요리며 라멘에 스시까지 본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쉽지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너무 축하한다. 아 진짜. 엄마 아빠. 나 사진 찍어줄게. 좋지. 남는 건 사진뿐이야.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예쁜 김치? 한참 부모님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찍어줘.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머리는 며칠을 안 감은 것처럼 떡이 져 있었고 입술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은 무표정인데 입만 크게 벌려서 웃는 얼굴이 왠지 기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일본어로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곤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이유. 바로 코켓이였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 뭐 처음 들어. 어리둥절해한 우리 가족에게 프레젠토. 하위리. 프레젠토? 아, 선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받으셨죠. 좋아하는 엄마와 달리 저는 기분이 찝찝했어요. 엄마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 얘는 왜 예쁘기만 한데 이거 보면서 일본 여행 추억하면 되겠다. 거실에 두면 딱이겠네. 그래. 인형이 모양도 예쁜데. 여기 어디가 내가? 결국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쿠키씨를 거실 TV장 위에 올려두셨죠. 그 선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여기까지는 코키씨를 선물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날 이후로 겪은 정말 끔찍한 한 여자의 3번의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뭐지? 물 떨어지는 소린가?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눈동자를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백지장처럼 하얀 손을 입으로 가져가 손톱을 떡떡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톱 물어뜯는 소리구나.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거 왜 쳐발라? 어떤 새끼한테 잘 보이려고? 어? 이 양반이 왜 이래 진짜. 맨날 바랬던 거잖아.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신 엄마한테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 싸울 수 있지 하고 뭐.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번째 방문. 또다시 온몸이 무거워지며 가위에 눌렸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번에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보였어요. 새빨간 기모노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듯 눈이 확 떠졌는데 아직 밤이더라고요. 그런데 문 밖 거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문을 빼꼼 열어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냄새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건 엄마의 옷이었습니다. 난 새끼 냄새가 나. 바람 났어. 더러운 여. 잊어 죽일련. 차마 듣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는데 아빠 아버지의 눈에 안광이 어두운 거실인데도 아버지 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뭐가 씌었나 봐. 그리고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 회사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신 거죠. 너는 왜 그 새끼 앞에서 그렇게 웃음을 질질 흘리고 지랄이야? 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직장에 와서 그런 일을 쳐? 미쳐? 누가 미쳐? 아 그래 잘 됐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 오늘 그냥. 와!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아버지 진짜. 뭐라고 임마. 제발 진짜. 와.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미친 친구도 지겨워 진짜. 싸가지 없는 년이. 이 친구다 지겨워 진짜. 누나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방문. 그 여자는 그날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환희에 찬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舌でたまらない舌でたまらな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떠올랐거든요. 嫉でたまらない嫉でたまらない 시토데 타마라나이. 이 말,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던 오 그래 그래. 그 말이었어요. 그때 비명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좀 제발 이러지 마. 그 순간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잘라버리셨어요. 그 순간 突起してやる。手回れないように髪の毛なんか全部切ってやる。 한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 안 정말 매일매일 되네요. 심하게 싸우셨어요. 엄청. 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서 늘 비속어를 정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매를 드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얼거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를 반복하신다던가 이거는 전혀 뭐가 말이 씌인 없다. 거야.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어.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고 너희를 낳은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너희는 태어나면 안 됐다.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보는 모습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저는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왜 연락 안 받았어? 지금 엄마 아빠 난리 났어. 나중에 경찰서에서 내가 내 친구 줄까? 이번에 결혼하는 내 친구. 결혼 선물로. 뭐? 누나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의 시선 끝을 따라가 보니 코켓이가 있었어요. 그래,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코키 씨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걸요.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집 근처 하천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코키 씨가 점점 멀어지자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키 씨를 버린 이후 부모님은 사이 좋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왜? 쟤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엄마. 그 우리 일본에서 받은 장식품 기억나? 장식품? 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어? 뭐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싸운 건 기억하지만 오사카에서 가져온 코키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와. 그리고 잊고 계셨죠? 새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이 중얼거리던 말. 舌でたまらない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嫉妬でたまらない 우리 가족을 보며 했던 그 말. 시토데 타마라나이. 옛 뜻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건넨 코키 씨. 어쩌면 선물이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저주가 아니었을까요?